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여러분, 만약 은행에서 여러분이 받을 예금이제 15.4%를 보너스로 더 얹어준다고 하면 어떨까? 당연히 매력적인 제안이겠지.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이미 그런 기회가 존재하네. 단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뿐이야. 계좌 하나만 바꿔도 세금 15.4%를 9.9%로 낮출 수 있고 일정 구간까지는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세.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더군. 그런데 S&P 500 ETF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 증권 계좌에서 미국 ETF를 매수하시는 경우를 자주 봤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식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저는 아직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서 세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수익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준비는 수익이 나기 전부터 해두어야 하네. 오늘은 동일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ETF들을 예시로 2026년 투자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지.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네. 계좌는 흔히 절세 계좌라고 불리지.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수익 보호 계좌야. 우리가 줄여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하네. 여기서 핵심 수치는 15.4%일세.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네. 첫째, 국내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의 주식이지. 둘째, 국내 ETF.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야. 셋째,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일세. S&P 500이나 나스닥 ETF가 여기 해당되네. 세법상으로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ETF로 이해하면 되겠어. 이제 세금 구조를 보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이지. ETF에서는 이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부르네. 국내 주식과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 비과세야. 하지만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5.4%의 수익이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야.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 그렇다면 ISA 계좌는 이 15.4%를 어떻게 낮춰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간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일세.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만 부과되네. 세금을 약 40% 줄이는 셈이지. 세이 계좌에 가입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네. 단,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은 가입할 수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지. 이런 경우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어. ISA는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네. 일반형 ESA,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 서민형 ISA,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형이 400만 원이야. 이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면 되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세.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계좌 500만 원 X 15.4% 나는 17만 원 납부. 일반형 ESA
500만 원, 200만 원, X 9.9%, 약 30만 원 납부. 서민형 ISA 500만 원, 400만 원, X 9.9%, 약 10만 원 납부. 같은 수익인데 계좌만 다르면 세후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올해 초에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방식이 개선됐지. 미국 ETF는 미국 정부에 이미 15%의 배당 세금을 내고 분배금을 받네.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9.9%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로 해결됐어. 따라서 이중과세 걱정 없이 투자하면 되겠네. 나는 개인적으로 세금 절감만큼이나 중요한 ISA의 기능이 두 가지 더 있다고 보네. 바로 분리과세와 손익통산이야.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지.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서 배당금을 매달 수백만 원씩 받거나 해외 ETF 매매 차익이 연간 수천만 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세. 일반 계좌에서는 이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 원래는 15.4%만 내면 됐던 세금이 합산 후에는 30%, 40%, 심지어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9.9%로 끝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네. 이게 분리과세의 힘이지. 다음은 손익통산일세.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이야.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 종목을 보유하게 되지.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날 수 있어.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보자. 일반 계좌 A 종목 수익 500만 원에 대해 15.4%, 즉 77만 원을 내네. B 종목 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0원인데도 세금은 내야 하는 구조지. ISA 계좌 A와 B를 합산하면 순수익이 0원이야. 따라서 세금도 0원이네.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되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아직 투자를 잘 모릅니다. 공부 더 하고 나중에 만들어야겠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하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기 시작할 수 있어. ISA는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네. 계좌만 만들어 두면 기간은 흘러가지. 둘째,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이 누적되네. 여기서 연간이라는 표현이 중요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해가 바뀌면 한도가 리셋되는 거야. 예를 들어 12월 말에 계좌를 개설하면 며칠 뒤 1월이 되는 순간 한도가 2천만 원 더 생기네. 총 4천만 원이 되는 거지. 나중에 적금이 만기되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그래도 3년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괜찮네. 중도 해지도 가능해. 다만 해지하면 일반 계좌처럼 15만씩 4%의 세금을 내면 되지.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해지까지 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 단, 인출한 금액만큼 연간 한도가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점만 유의하면 되겠네. 정리하면 ISA 계좌는 만드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고 유지에도 부담이 없어. 이 영상을 보신 직후 개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여기까지 ISA의 구조와 혜택을 설명했네. 하지만 세금을 아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익을 내는 거지.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네. 많은 분들이 ETF를 매수하는 과정을 보면 이 ETF 수익 많이 난다더라. 30대는 이걸 사야 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계좌를 돌아봤을 때 이거 왜 샀지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손실이 났을 때지.
왜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손실이 나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자니 기분이 나쁜 악순환이 시작되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야. 좋다더라. 는 말만 듣고 사지 말게. 자네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이해하고 매수하게.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는 세 가지 상품을 준비했네. S&P 500, ETF SCHD, ETF 삼성전자 주식이 세 가지를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지. 총 36개월, 원금은 3,600만 원이야. 결과는 이렇네. 돈 삼성전자 약 1,950만 원, 수익 S&P 500 약 1,700만 원, 수익 SCHD 약 650만 원. 수익률만 보면 삼성전자와 S&P 500이 우수해.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지. S&P 500의 경우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 1,000만 원까지 도달했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600만 원대로 떨어졌어. 400만 원이 증발한 거야. 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때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동반 하락했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네. 하지만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자네 수익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지. 원래 계획은 꾸준히 모으는 거였지만 이런 순간에 매수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 S&P 500은 미국의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네. 따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 앞으로도 빅테크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 믿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 심리적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게. SCHD ETF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로만 보면 가장 저조하네. 하지만 이 ETF의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이 아니야. 배당금을 꾸준히 받으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지.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S&P 500이 크게 하락할 때도 이 ETF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 변동성이 작네다만 최근 AI와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수 있지. 이 ETF는 전통적인 배당 우량주 중심이기 때문이야.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배당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네. 빅테크 중심의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 여러분, 집에 한 번쯤 이런 물건 있지 않나? 이거 왜 샀지? 싶은 물건 말이야. 대부분 쓰지도 않고 결국 버리게 되지. 투자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모르면 조금만 주가가 흔들려도 쉽게 손실을 보고 팔아버리고 싶어지네. 왜 이 종목에 투자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ISA 계좌에서 매수하게.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을 돌이켜보면 변동성이 매우 컸던 해였네. 그럼에도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상위 1%의 투자자라고 생각하네.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수익을 낸다는 말이 있지.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구조야. 나는 2026년에도 여러분의 재테크 선배로서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네.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